결론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김용현 등의 순찰 지시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선관위 등을 봉쇄 장악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을 국회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군인과 경찰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군경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및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에 위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에 참여해달라거나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당대표의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 없이 원내대표실에 계속 머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당대표 한동훈과 국회의장 우원식에 계속되는 메시지 전파와 상충되는 비상의원총회 당사 소집 공지 문자 메시지를 발송, 유지하여 소속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는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출석하여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 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당대표 한동훈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법 제87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무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고민하고 저희도 모두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정 네, 검사님. 김기정 그렇죠? 네. 저희 PPT 자료가 부본을 준비 못했는데 끝나고 내일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제점입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을 출범시키고 특별 전담재판부 제도까지 도입해서 재판을 생중계하면서까지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였던 피고인들을 내란 중요임무 행사자로 몰아붙이고 이를 통해서 제1야당의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공공연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운운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증거 자료들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 가공된 또 밀접한 관련도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beyond reasonable doubt, 즉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범죄의 구속요건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형사정법의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의 결론은 이미 명확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왜곡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는지 혼란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 결과 및 공소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소 사실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즉각적으로 인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협조 요청 및 승낙이 있었고, 피고인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대한 협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지도 못했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었고, 또 따라서 피고인의 협조 행위도 없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당 대표당원인 대통령이 엎질러버린 물 앞에서 아닌 밤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이렇게 뒷감당 걱정이 앞을 가려서 갈팡질팡하며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신석희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표결 등에 참여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계엄군의 물리적 통제로 인해서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원총회 소집, 당론 결정 등 당내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그래서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사실관계를 가공하여 덧붙이거나 사후적 해석과 가정적 평가를 동원해서 행위 당시 존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사후적 소급적 구성의 오류입니다. 이 사건 수사 결과는 증명이 아닌 사후적 소급적 추정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당시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인식, 특히 헌법상 위헌성을 넘어서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계엄 관련 정보들을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정의 근거는 대부분 법률적 증거가 아닌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전 공모 인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의 핵심 관계자들과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에서 그 이전에 이미 계엄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2024년 9월 3일 피고인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아까 특검 측의 PPT 자료에도 나왔지만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지영 특검보가 당시 수사하면서 2025년 9월 4일 날 그 특검보조차 언론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법조인인 자신도 계엄 선포 요건 및 해제 요건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과 내란이 문제가 돼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서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계엄이 어떤 경우에 주로 발령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충전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당시로서는 대략적인 국가 위난 상황에 계엄이 발령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지언정 그 구체적인 요건을 알고 있는 국민은, 법조인들도 이런 계엄이나 이런 일을, 내란이나 이런 일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을 논의, 인지한 핵심 관계자의 범위를 보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 경찰의 일부 책임자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이 계엄 당일 23시 22분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 그 내용도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계엄 핵심 관계자와 사전 모의 공모 부존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특검이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엄 핵심 관계자와 사전에 모의를 하였다거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점을 자인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그리고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출한 특검의 의견서에서도 보면 역시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즉 특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한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및 내란에 대한 사전 공모는 없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실행하는 와중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란의 성공을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서 내란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그 시간이 2분 5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검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인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의혹을 현실성이 없고 괴담 수준의 선동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들 국회의원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이 해제 결의를 하면 계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당시 108명에 불과한 국민의힘 전원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머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곧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단 2분 5초 만의 설득으로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중대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여기 가담했다, 이런 논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데 이런 논리가 과연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피고인과 윤석열이 대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모든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법 절차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일관되게 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결국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만일에 계엄이 일어난다면 야당 의원 체포, 국회 봉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였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당초 계엄에 관하여는 아예 생각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비논리적인 비약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4년 9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피고인의 원내대책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다. 다음은 2025년 이 사건 내란 계엄을 수사하던 박지영 특검보의 언론 취재 기자를 상대로 한 백브리핑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선포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해소되는 걸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생각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해제돼야 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다. 이제 알게 됐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계엄을 논의 인지한 핵심 관계자는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사과 담화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보면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것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또는 의사 합치는
전혀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소사실은 마치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한 국민 또는 언론은 모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 모의 또는 공감을 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그런 왜곡과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건 마치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궁예의 관시법에 따른 결과와 괴를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11시 22분 41초부터 시작해서 11시 24분 46초, 2분 5초간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달라는 협조 요청하고 있었고, 그것을 피고인이 승낙했다, 이런 가설로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가 전부입니다. 이 통화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사후적인 통보였던 것이고, 이 점 자체가 오히려 내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협조 요청도 없었고, 또 그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도 없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의 실체를 알아차릴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국회 본회의 저지 등에 대한 언급도 통화 내용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내란의 중요 임무를 부여하고 협조 요청을 하려 했다면 계엄 선포 이전부터 긴밀히 논의를 했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특검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윤석열 사이에는 그런 논의나 공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 통화에서 협조 요청 및 승낙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계속 당사에 머무르면서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통화 직후에 밤 11시 33분경에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불과 10여 분 전에 통화에서 대통령의 협조 요청 및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특검의 가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입니다. 특검은 또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서 바로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것 같은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왜곡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거리도 30m 정도만 떨어져 있어서 걸어가더라도 30초에서 1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실제로 위 통화에서 협조 요청이 승낙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이후에 계엄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긴밀히 소통하였을 개연성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위 통화 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윤석열 대통령 및 계엄 관계자와는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 또한 협조 요청 및 승낙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소장 30면에 보면 피고인이 국회로 이동한 시점, 밤 11시 33분경인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5차례에 걸쳐서 전화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이러한 계엄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또 결정적인 반증이 됩니다.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체포 지시를 내리면서 그 체포 대상을 모든 국회의원이라고 했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제외한다거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제외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원내대표실 국장에게 국회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동이 마지못한 이동이라거나 또 소극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협조 요청과 승낙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보면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즉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 행사임을 인식 공유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 공모 가담한 자에 대해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절차에만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고 관여한 해당 행위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사람들끼리 그가 맡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안의 동자를 나누어서 법정에 차이를 두어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체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공모가 아닌 독자적 가담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의 주장이 지금까지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는데 처음 피고인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청구서에 사전 공모, 공감, 결속 이렇게 표현했다가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서는 사전 공모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사후 공모라고 또 얘기를 한 바 있고 지금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모 주장을 하지 않고 또 관련해서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검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입증계획서에서는 피고인을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했다고 기소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까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공소사실 및 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가 없다면 피고인이 계엄 수뇌부와 아무런 의사 연락이나 의사 합치 없이 독자적으로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고의를 가지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데 주장 자체로 좀 비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홍철호 정무수석과 밤 10시 56분경에 통화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11시 11분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는 피고인 스스로가 계엄 선포를 접하고 우려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에 불려 들어와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 계엄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향후 경제와 전국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 등 주요 동맹국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무적인 측면에서 여야관계 파행 및 국민적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위헌, 위법이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 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은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위헌, 위법성 문제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있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 민정수석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전에 당연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약이 없이 의원총회가 열렸다면 피고인이 위 통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 표결을 전제로 한 의원총회 개최 노력을 계속하였고 의원총회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홍철호 수석, 한덕수 총리 통화 내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다음 날 02시 30분경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50여 명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각 통화 내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1심 판결에 보면 이유 무죄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더라도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추경호에게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기서 말한 피고인은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와 피고인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도 없었고 국헌 문란의 목적 및 폭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도 이 부분에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피고인의 오랜 정치 경험과 계엄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정치 경험이 많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3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때론 여야가 대립하고 때론 협조하는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경험한 정치인입니다.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서 국회를 운영하려는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했고 정치 경험이 없는 계엄 핵심 관계자, 지금 대통령과 군 일부 지휘 책임자들과는 전혀 다른 경력과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계엄에 대한 평소 인식은 계엄은 여야 관계의 완전한 파국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며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정치 경력 및 당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불법 계엄 계획을 알았다면 정무적 이유로 이를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계엄의 전체적 구체적 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계엄의 전체적인 계획 중 핵심적인 정보는 위헌 위법성을 추단케 하는 정치인 체포, 본회의 저지 등 국회 기능 마비 계획일 것입니다. 군경 등 계엄 핵심 관계자가 아니고 그들과 소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와 그로부터 추단되는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3시 33분경에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역시 통화 이후 시점에 포고령이 언론에 발표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국회 및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국회로의 이동 및 의원총회 소집 노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국회로 이동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노력하는 것은 국회 기능 마비라는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내용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고한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왜 하느냐 하는데 의원총회는 바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 바 의원총회의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8조 제2항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29조 제1항은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필수적 설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53조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헌 55조 제2항은 의원총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회 대책 및 원내 전략의 결정, 국가 중요 정책 및 주요 법안 심의,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중요 쟁점 사안의 심의 의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총회는 헌법, 정당법, 당헌에 따른 필수적인 설치기구이자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계엄이라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원총회 소집 및 의견 수렴, 당론 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총회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지위가 바로 원내대표로서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국회 대책 및 원내 전략 등을 결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국회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교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원총회 소집은 원내대표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원총회의 기능은 중대사안에서 의견 수렴, 당론 결정, 본회의 참석을 전제로 합니다. 의원총회 시간과 장소는 대략 본회의 30분 전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 또는 본회의장 한층 아래에 위치한 246호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계엄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계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계엄이 됐는지 그리고 분명히 국민의힘에게는 재앙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응 방안 부재로 인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국회에서 논의장을 마련하고자 총의를 모아 대처하고자 했는데 이는 정당과 국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입니다. 의원총회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공지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통상 본회의 안건 개의 30분쯤 전에 본회의장 앞 아까 말한 예결위 회의장이나 246호에서 모여서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모든 국회에 참석할 때 행해왔던 그런 행태입니다. 피고인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의원들이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행위이지 원내대표로서의 준비행위이고 원내대표로서의 정당한 의무 이행 행위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의 관계가 계급적 상하관계로 나뉘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수평적 관계에 있음은 모든 법률이나 또 의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로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던 겁니다. 그러면 12월 3일 계엄 선포한 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날 시간대별 상황과 피고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계엄 선포 전의 피고인의 행적은 계엄 선포 전날 의원총회에서 옆에 지금 화면에 국민의 옆에 공문에서 보듯이 12월 4일 국회 본관 앞 전국 당원 집합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이 규탄 대회가 가칭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남발 방탄 폭거 규탄 대회인데 계엄 다음 날 이런 규탄 대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런 계엄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계엄 하루 전날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 당일날 19시 15분부터 21시 47분까지 피고인은 여의도에서 언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은 이를 두고서 피고인이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그런 주장입니다. 이 언론인과 만찬을 끝내고 9시 47분경
출발해서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자택에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해서 바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발표 방송이 22시 23분경부터 22시 28분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자택 도착은 22시 30분경입니다. 도착하자 바로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당직자들, 직원, 의원들과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로 나가봐야 돼서 바로 자택에서 국회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발하면서 밤 10시 40분경에 중진의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소는 국회로 했습니다. 22시 46분경에 피고인이 원내대표실 이건영 국장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지시하면서 역시 장소를 국회로 했습니다. 그 다음 22시 56분에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했고 3분 22초간 그 다음에 피고인이 이미 지시했던 내용에 따라서 당에서 문자 공지가 22시 59분에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공지가 나갑니다. 다음. 그 다음에 밤 11시 2분경에 한동훈 당대표가 먼저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 이유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불가피하게 한동훈 당대표가 변경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의원들, 그다음에 중진들, 신분이 겹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피고인도 최고위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 한 2분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는 7분 32초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도착한 중앙당사에 도착하고 걸어서 중앙당사 3층에 피고인이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20분경으로 보여집니다. 밤 11시 20분경에 중앙당사에 도착해서 3층 회의실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즉시 국회로 이동할 것이냐, 중진들 오기로 했으니 잠깐 들어볼 것이냐 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불법하다 입장을 당대표가 발표했는데 원내대표도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에서 당대표가 발표했는데 법률도 잘 모르는 원내대표까지 거기 나서서 발표할 필요까지야 있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 다시 국회로 갈 수 있는지 원내대표실 이건영 국장에게 피고인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하고, 그게 23시 22분경이고,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23시 23분경에 이건영 국장이 정지용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또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 부분이 특검이 아까 PPT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한동훈 대표와 설왕설래하고 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시작한 시간은 23시 22분 41초, 종료한 시간은 23시 24분 46초.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와 만나고 토론하고 또 그 때문에 국회 출입이 지금은 가능하냐 물어보고 한 시간이 전부 대통령과 통화하기 이전에 있었던
저희가 파악한 시간하고는 시간 관계 선후가 바뀌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증거에 의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가 그런 절차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나오다가 국회로 나오다가 전화가 와서 혼자 잠깐 회의실로 들어가서 딴 사람 없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 통화를 받습니다. 피고인이 23시 22분 41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신했는데 통화 시간은 2분 5초입니다. 그리고 통화 끊고 국회 출입 가능하다는 확인이 들어와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 등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다시 보내면서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이번에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바꿉니다. 이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이루어진 행동이라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게 그런 참석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또 그 요청을 승낙했다면 전화 받고 바로 왜 국회로 들어가며 예결위원장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느냐 이거는 논리가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다음 당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국회 원내대표실 도착 후 의원총회 장소 변경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행적이 한 30분간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보면 23시 40분경에 국회 출입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게 아까 얘기한 특검에서도 얘기를 합디다마는 23시 07분경부터 23시 42분경까지 경찰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됐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피고인은 그래서 국회 출입문 이때 통과할 수 있었고 이를 경험했던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까지는 국회 활동 금지를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됐습니다. 23시 48분경에 원내대표실에 도착했고 그러고 나니까 전화나 SNS 등으로 국회 2차 출입 통제가 시작되고 그래서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전파받게 됩니다. 42분 이후로는 다시 통제가 시작됐으니까요. 다음날 0시경에 본관 출입문에서 계엄군과 국회의원들의 대치가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밖에 있는 의원들이 본관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곽에 있는 경찰들을 통과해야 되고 본관 앞에 계엄군인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 이중의 철책을 넘어야 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요 시간 이후 12월 4일 00시 01분경 나경원, 윤재옥 등 의원 20여 명이 국회 출입 통제로 국회 앞에서 당사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갑니다. 00시 03분경에 이제 5번째 문자 공지가 되는데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해서 국회에서 당사 3층으로 바꿉니다. 그 앞 밑에 텔레그램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도 막혔다 저기도 막혔다 안 된다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쭉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피고인은 본관 청사에 그냥 있었는데 그 행적을 29분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00시 03분경에 한동훈 당대표와 3분 37초간 통화를 하고 이것이 상황 파악 및 논의를 위한 회의 장소 문제를 협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대표실 또는 원내대표실로 할 것이냐 본회의장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00시 09분에
서범수 사무총장과도 통화를 하고 역시 당대표의 의견을 받은 서범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00시 10분경에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우재진 의원이 받아서 보내면서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피고인은 이 이후에 당대표 지시에 반대되는 공지를 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당사에 또 모여 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임 원내대표 윤재욱 의원과 통화해서 거기 내용을 좀 주도하라고 했었고, 또 김기현 국회의원 이분도 전임 원내대표였었죠.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이분과도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재욱, 김기현 두 전 원내대표에게 당사 내 의원님들과 상황 대응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00시 29분에 국회의장의 전화를 받는데 내용은 1시 30분에 본회의 개의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1시 30분경에는 본회의장 과반 의원 출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32분경에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 파손을 하고 진입해서 직원 등과 통로에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피고인에게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그럼 너라도 가서, 또는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 데리고 가서 본회의에서 그러면 투표를 해야지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황 파악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지나다 보니까 00시 32분경에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 파손하고 들어와서 직원들과 통로에서 대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피고인 등이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려면 먼저 계엄군의 등 뒤를 밟고 넘어가서 대치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특검은 지금 피고인 등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통로를 막고 있던 직원들이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막지는 않았다. 본회의장 이동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피고인 등의 앞에는 먼저 직원들과 대치 중인 계엄군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야 직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엄군 본관 건물 진입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행적 28분간 살펴보면 00시 38분경에 국회의장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01시에 개의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의장에게 지금 한 30분 후쯤 되는데 국회 밖 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 통제 해제 등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의장은 거절하고 오히려 여당 원내대표니까 네가 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여당 원내대표 아니라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할지도 모르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말로만 서로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청 거절하고 의결 정족수 확보되었으므로 우린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00시 40분에 났고, 원내대표실 밖의 상황은 어떤가 해서 정의용 의원이 잠깐 문을 열고 확인해보는 그런 장면도 아마 CCTV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개의는 1시에 한다 그랬는데 47분에 개의가 됐고 1시에 안건 상정이 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이 1시 1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에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02시 5분에 원내대표실 앞 기자 브리핑을 합니다. 국민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였고요. 02시 15분에 당사에 있는 다수 의원들과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등과 함께 당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02시 32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시작하고 02시 58분경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정부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고 그 조치를 촉구했고, 피고인은 또 원내 수석인 배준영 의원 그리고 원내 대변인인 조지현 의원에게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원내 수석과 원내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합니다. 당론으로 신속한 계엄 해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04시 28분경에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을 담을 발표를 했고, 04시 30분경에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을 의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엄 선포 직후에 가장 먼저 보인 행위는 국회로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국회로 이동하면서 국회로 중진의원회의 소집했고, 국회로 의원총회 소집을 지시했고,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일관되게 의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고의를 가진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책무는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본회의 표결 등 향후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고, 계엄 당일 23시 02분경 국회 출입 통제로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를 당사로 먼저 변경함에 따라서 피고인도 불가피하게 23시 09분경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는데, 이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23시 33분경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는데,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론을 결정한 후에 곧바로 맞은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30초 남짓 걸리는 그 정도 30m 거리입니다. 맞은편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특검은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서 영장청구서에 그렇게 기재됐고, 또 이 공소장에서는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 왜곡이지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30m 떨어진 맞은편 회의 장소, 또 원래 여기서 의원총회를 계속 해왔던 그런 장소입니다. 관례적으로 의원총회는 예결위 회의장 또는 본청 246호에서 여야가 번갈아 개최하고 본회의장에서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당 의원들이 함께 있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당의 전략과 방침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참고로 좀 보여드리면 2024년 본회의 45건 중에서 안건 표결이 없는 개회식, 대정부 질문, 긴급 현안 질의 등 10여 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보면 의총이 본회의 시간 30분 전 또는 40분 전에 하고 본회의장으로 바로 입장을 합니다. 저희가 의총 장소를 246호를 쓸 때는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쓰고, 저희가 예결위 회의장을 쓸 때는 민주당은 246호를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던 것이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검이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내세운 의원총회 장소 변경 행위는 실상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특검 스스로 조지호, 김봉식이 23시 37분경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이른바 2차 봉쇄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해 놓고 있는데, 우선 피고인이 국회 도서관 쪽 출입구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시각은 23시 41분경이고 당시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국회 경내 진입이 가능하던 그런 때입니다. 23시 46분경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 단체방, 전화 등을 통해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공유되며 담도 못 넘는 상황이다. 뭐 이러면서 많이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텔레그램 톡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로 진입할 수 없어서 당사로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의 봉쇄도 있지만 몰려든 군중들에게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군중들에게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으며 필요시 신속한 단체 행동도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임시 집결 및 국회의원 안전을 위한 조치로 00시 03분경에 의원총회 장사를 당사로 변경 공지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공지 화면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단체 문자인데요. 1차에서 3차까지 공지와는 달리 4차 공지에서는 국회 통제로 인하여라는 변경사를 명시했고, 당시 텔레그램방, 전화 등으로 의총 변경 사유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들어와 있던 의원들은 지금 피고인을 포함해서 의원들은 그러면 다시 당사로 나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상 의원총회를 다 당사에 모여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온 사람 말고 못 들어온 사람은 일단 당사에 모여 있어라. 그러고 풀리면 바로 단체로 국회로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의견을 취합하고 행동을 통일할 수 있게끔 했던 거지, 실제로 의원총회를 국회에 있는 사람, 들어왔던 사람까지 다시 나가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4차 공지 이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물리적 제약과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속하게 당론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하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대표, 서범수 사무총장과도 통화를 했고, 당사에 있던 윤재옥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당대표 겸 전 당대표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와도 통화를 했고 그랬던 겁니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당시 상황은 의원총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계엄선포 직후부터 일관되게 의원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고, 의원들의 중의를 모으는 의원총회가 본회의 전 필수적인 전제 절차입니다.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의원들의 개별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계엄선포 전후 사정을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요청도 텔레그램 방 등에 무수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00시 03분경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는데 이때도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의 필요성이 존재했고, 당시 본회의 개의 시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경찰의 봉쇄가 한번 풀렸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의 봉쇄가 계속되리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소통, 안전 확보, 단체 행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그나마 함께 모이기 용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까운 당사로 변경 공지했던 것입니다.
국회 내 의원은 20명 남짓되고 당사 내 직결 가능 의원은 7, 80명 정도로 계산이 돼서 의원총회 정족수 충족도 가능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었기 때문에요. 당사에 임시 집결했던 의원들이 이후 국회로 들어와서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윤재옥 의원 전 원내대표였고요. 김기현 의원 역시 전 원내대표였는데 여기 전화해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다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경찰 통제 해제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00시 29분경에 의장으로부터 최초로 1시간 뒤인 01시 30분경에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본회의 예정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고 01시 30분경에 개의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통화 당시에는 계엄군이 아직 국회 건물 내에 진입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통화 당시 계엄군의 본청 진입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장도 역시 그렇게 급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지하면서 1시간 후를 본회의 개의 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8월 14일 날 매블쇼라는 유튜브인가요? 거기 출연해가지고 바로 그 점 1시간을 준다. 그게 12시 28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주면 1시 반 되는 거예요. 처음에 1시 반으로 정했다. 이렇게 1시간 전에 개의 시간을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00시 38분경에 다시 국회의장과 통화가 되는데 그때는 1시에 본회의 개의를 통보했습니다. 30분 앞으로 당겼습니다. 피고인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경찰 통제를 풀어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장은 요청을 거절하고 의결 정족수가 이미 확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처럼 피고인이 00시 38분경에 국회의장에게 경찰 통제 해제 조치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와 의지를 전달한 것이고, 이미 본회의장에는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집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본회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전혀 없었고, 실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아무런 방해 없이 00시 47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아까 그 매블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국회 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국회 문을 막았는데 내가 국회 문을 열라고 해서 경찰이 열겠냐? 여당에서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와라. 여당도 또 마찬가지 입장이었죠. 이거 얘기한다고 해제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후 피고인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해제 의결 후에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02시 20분경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내각 한덕수 국무총리, 용산 홍철호 정무수석 통화 내용을 공유했고, 의총 장소와 관련된 설명을 했고, 국회의장과 통화했던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02시 58분경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최초 통화하면서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했고, 03시 22분경에 원내수석 및 원내대변인에게 언론 브리핑을 지시하고 대통령실의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이 그에 따라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집합범으로서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 행사임을 인식 공유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을 인식 공유한 관계자의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관하여 논의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후 관여의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 요건인 폭동을 직접 실행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는 계엄 해제 결의 저지에 대한 협조 요청, 공모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절차에만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에조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실행행위 대부분이 부작입니다. 중요 임무에 종사라고 할 만한 적극적인 자기행위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실행행위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통화 이후에 협조 요청 순항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 전제부터 틀린 주장입니다.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주로 문제 삼는데,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정한 곳이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사로 변경한 것은 들어올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인식, 실행행위 가담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선포 이전은 물론 계엄선포 이후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에도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계획 등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 중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정보를 들었거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요청받거나 그를 실행하려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서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의원총회 소집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서 향후 전국 수습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경찰 통제 등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시간적, 물리적 그런 제약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본회의 표결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혼란과 미흡함은 계엄이 내란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과는 그 법률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서 고도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 기록을 면밀하게 심리해서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시에 그 행위 당시에 실제로 인식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내란 인식 여부 및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15분만 휴정을 했다가, 예, 본래 전에 말씀하실 때는 30분 걸리신다고 했는데, 예, 하여튼 15분만 잠깐 휴정을 했다가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변호인 측에서 그 마무리하기 휴정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휴정하는 걸로. 그 피고인도 지금 변호인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